여러분, 혹시 서랍 속 깊은 곳, 오래된 앨범이나 손때 묻은 편지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낡은 여권을 꺼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아빠진 남색 표지, 희미해진 금박 글씨,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작은 수첩을 손에 들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빡빡하게 찍힌 각국의 출입국 도장들이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웁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30년 전 처음으로 밟았던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 도장이 보입니다. 그때는 길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며 감격에 젖었었지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자식들 대학 보내고 큰 마음 먹고 떠났던 유럽 여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의 눈부신 설경 앞에서 먹었던 컵라면의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참 용감했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믿었습니다. 여권에 새로운 도장 하나를 더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훈장을 하나 더 다는 것처럼 뿌듯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그 여권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그때처럼 가슴이 뛰고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떠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지 하는 아련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망설임과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자식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성하였습니다. 멋진 리조트도 다 예약해놨다며 부모님은 그저 몸만 오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선뜻 동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4-4시간이나 어떻게 타고 가나 거기 음식은 입에 맞을까? 혹시라도 탈이 나면 자식들한테 짐만 될 텐데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TV나 신문에서는 인생 2막, 세계 일주에 도전하는 노부부 같은 이야기들이 연일 흘러나오는데 남들은 다 즐겁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토록 떠나는 것이 망설여질까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저의 망설임이 비단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 60대의 해외여행 비율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4명은 해외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이 비율은 18%로 급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러한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60대라는 나이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세계의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짐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알지 못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우리 어깨를 묵직하게 짓누르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짐은 바로 설렘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낯설미라는 마음의 짐입니다. 두 번째 짐은 열정이 아닌 걱정을 앞세우게 하는 건강이라는 몸의 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짐은 낭만이 아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만드는 돈이라는 현실의 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무거운 짐의 정체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랍 속 낡은 여권을 향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떠나지 않기로 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포기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기 위한 현명한 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깨를 묵직하게 짓누르는 그 보이지 않는 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어째서 지금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짐은 바로 설렘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낯설미라는 마음의 짐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해외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는 재미가 있었고, 길을 잃으면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낯설문 더 이상 유쾌한 모험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피곤한 숙제이자 스트레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젊은 시절의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상점에서 물건값을 물어보는 간단한 소통조차 두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부분의 안내판이나 메뉴판이 영어와 현지어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간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 길 한복판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같이 간 아내나 남편 혹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여행 내내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고 위축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도시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을 현금과 카드에 익숙해온 우리에게 복잡한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 결제하는 과정은 외계의 암호를 푸는 것처럼 어렵고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결제가 잘못될까봐 혹은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될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여행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서양식 식사 예절이나 팁을 줘야 하는 문화 혹은 유럽의 긴 대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소한 불편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낯선 문화적 환경이 해외여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는 응답이 60대의 68%에 달했다는 한국노년학회의 조사는 이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붙잡는 두 번째 짐은 열정이 아닌 걱정을 앞세우게 하는 건강이라는 몸의 짐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다녀오자는 마음이 어느새 새로운 것을 보고 즐기자는 설렘을 압도해버립니다. 특히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60대에게 큰 신체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노년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상 비행을 할 경우 60대의 혈전증 발생 위험은
20대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좁은 좌석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가야 하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지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언제든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한 우리에게 해외의 복잡하고 값비싼 의료 체계는 상상 이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60대 여행객의 42%가 비행 후 유독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체력 저하가 여행 계획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몸의 짐은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일상을 택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짐은 낭만이 아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만드는 돈이라는 현실의 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낭만을 좇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수입 안에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지혜와 책임감이 앞서는 나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해외여행 비용은 평균 40%나 급등했지만 60대의 평균 연금 수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은 이 현실을 더욱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9년 120만 원이면 충분했던 일본 여행 패키지 가격이 2024년에는 21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60대의 월 평균 연금의 30%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아들 내외에게 용돈을 주거나 손주들 맛있는 거나 사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60대의 72%는 한 번의 여행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그 비용을 혹시 모를 의료비나 생활비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낭만을 모르거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꾸려나가고자 하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현명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짐, 몸의 짐, 그리고 현실의 짐이라는 세 개의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선뜻 여행을 떠나기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게 앞에서 해외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망설여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의 무게에 짓눌려 남은 인생의 모든 여행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도 이제 늙었으니 그저 집이나 지키고 있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여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여행을 하나의 소비나 과시의 형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지가 그 사람의 경험치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보다 남들에게 나 여기 다녀왔다고 보여주기 위한 여행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먹고,
사기 위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즐거운 추억 대신 깊은 피로감만 남는 여행. 이것이 과연 우리가 노년의 문턱에서까지 추구해야 할 여행의 모습일까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여행의 본질이 장소의 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이국의 화려한 풍경 앞에 서더라도 나의 눈과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일 걷는 우리 동네의 공원길이라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의 아름다움, 보도블록 틈새를 뚫고 피어난 작은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노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유명 관광지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세월이 선물한 지혜와 통찰력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궁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궁전을 짓기 위해 땀 흘렸을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활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상인들의 애환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여행은 어쩌면 밖이 아닌 안을 향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진정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여행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루지 못한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후회는 무엇인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 이 고요한 성찰의 여행은 우리에게 그 어떤 해외여행보다도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여행자란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눈으로 우리 곁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많은 현명한 어르신들이 이미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먼 곳을 향해 억지로 떠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새로운 눈으로 우리 곁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땅, 내 조국을 다시 발견하는 느린 여행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들이 많은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해외로만 눈을 돌렸지만 이제는 우리 산천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실버 산악회 가입률이 최근 3년 사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배낭을 메고 전국의 명산을 오르며 동년배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즐거움은 그 어떤 해외의 미슐랭 식당 부럽지 않은 행복을 줍니다. 또한 전국의 유명 온천 관광지 방문객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을 바라보며 평생의 피로를 씻어내는 그 평화로운 시간은 낯선 이국 땅에서 길을 헤매는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처럼 국내 여행은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자연과 역사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여행법은 몸이 아닌 머리로 떠나는 지식의 세계 여행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한 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책 한 권과 함께라면 시공간을 넘어 그 어떤 곳으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서가에 꽂힌 수많은 책들은 우리를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혹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예술가들과 만나게 해주는 신비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역사책을 통해 나폴레옹과 함께 유럽을 정복하고 철학책을 통해 소크라테스와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지적인 탐험. 이것이야말로 몸의 불편함 없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여행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세 번째 여행법은 바로 기술의 도움을 빌리는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 일주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안방에서도 생생하게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VR 기기를 이용한 가상 해외여행 체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VR 안경을 쓰면 나는 순식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거나 캐나다의 오로라가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력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VR 이용자는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하며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즐겼는가입니다. 이처럼 내 나라를 깊이 알아가는 국내 여행과 내면을 채우는 지식 탐구,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60대는 해외로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넓고 깊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자유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란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유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였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자유는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을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무리한 도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60대의 해외여행 감소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호의 변화나 체력의 쇠퇴가 아니라 안전,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도전을 감행하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편안한 여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결국 현명한 여행자란 여권에 가장 많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경로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도시가 아닌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과 내 집의 아늑한 서재를 향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현명한 선택은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은퇴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많이를 외치던 과시적인 여가 문화에서 벗어나 더 깊이, 더 평화롭게를 추구하는 성숙한 여가 문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서랍 속 낡은 여권 앞에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여권에 담긴 빛나는 추억들은 어르신의 젊은 날을 증명하는 소중한 훈장으로 간직하시되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관계의 여행,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감사의 여행, 그리고 평생의 지혜를 정리하는 내면으로의 여행 말입니다. 그 어떤 여행이든 어르신께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여행일 것입니다.